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맘때쯤 되면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간이가세자 기준 수익 금액 이내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전환 통지서를 받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이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이제 과세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세 유형을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수익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이제 전환을 해준다는 통지를 보내고 나서 전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서 이제 4,800만 원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일반 보통 간이과세자인 거고, 그리고 이제 4,800만 원이 넘고 8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세액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 통지서도 요런 식의 전환 통지서와 요런 식의 전환 통지서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는 한 6월 10일 정도까지면 아마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일은 7월 1일이 돼요.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뭐 보통 한 6월 10일까지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달이죠.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간이과세자로,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장단점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여러 면에서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단점을 갖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자들 중에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거래처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세금의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그 다음에 환급이 안 되고,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재고납부세액이 뭐냐 하면 요거를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일반과세로 적용받는 경우 케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이번 경우처럼 변경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과세 기간에 매출은 생기지 않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했고, 그 매입을 하면서 부가치세 1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환급을 100만 원을 받았겠죠. 이 일반 과세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기가 돼가지고 일반 과세를 계속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발생했겠죠. 여기서 매입을 했었으니까 그 가정을 매출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매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따라서 납부를 100만 원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기에서 환급 100만 원 받은 거, 그 다음에 다음 기에서 매출 100만 원 매출세 낸 거 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은 0원이 되겠죠.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 여기서 똑같죠. 매출이 0이고 매입은 했어요. 일반과세 시절에. 그래서 부가치세 100만 원을 부담하고 환급을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다음 기에 간이과세로 적용이 돼요. 그럼 간이과세로 적용이 되면 매출이 일어났을 때 부가치세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이제 뭐 1%에서 4%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를 적용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매출이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30만 원을 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금 낸 건 30만 원인데 돌려받은 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이 마이너스 70만 원이 생겨버리는 이 케이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70만 원의 손해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100만 원을 돌려줬는데 걷어들인 게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액 70만 원을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면 국세청은 과세를 해야 이 위의 케이스하고 형평성이 맞아지게 되죠. 따라서 요 70만 원에 해당되는 거를 거두게 되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고납부세액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납부세액은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재고품, 그러니까 뭐 상품이나 원재료,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재고자산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들, 그리고 뭐 오피스텔 임대한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기계 설비나 그리고 차량 뭐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재고납부세액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대사업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래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받던지 매입을 하던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중에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어서 아마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서만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보통 환급을 신청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담했던 3천만 원을 환급으로 돌려받으셨을 거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간이가세 전환 통지를 받고 간이가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재고납부세액의 원리에 따르면 여기서 환급받았던 3천만 원, 여기 이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죠. 이 상가는 이 3천만 원 돌려받았던 거에서 일정 부분을 토해내야 된다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좀 전에 여기서 설명드렸던 요 마이너스 70만 원의 원리 때문에 미리 받았던 3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계산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건물 같은 경우하고 기타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을 나눠가지고 이제 내용 연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는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보니까 얼마나 경과를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안 그러고 이 경과한 거를 따져주지 않으면 이분은 평생 간이가세자로 전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과세 기간에 5%씩 차감을 해주니까 10년 정도가 지나면, 왜냐하면 1년에 2개 과세 기간이니까요.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겠죠. 일반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러면 이게 25%한 과세 기간에 25%씩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재고납부세액의 걱정에서는 벗어나는데, 실제로 이 사례에서 3천만 원을 돌려받았었는데 상가를 매입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한 1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면 바로 그 다음 신고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적이 있던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한참 지났다 그러면 뭐 괜찮겠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사업자는 간이가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게 되면 검토를 일단 해봐야 돼요. 내가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발행되어야 되는 사업자인가, 아니면 환급이 많이 발생할 건가, 그리고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건 그냥 이 통지서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변경이 됩니다. 기준일은 7월 1일이고요. 여기 나오죠? 여기 기준일은 7월 1일부터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응이라는 건 이런 간이가세 포기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간이가세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뭐 포기 신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제 간이가세로 전환 통지서를 받고 전환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포기 신고를 반드시
6월 30일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전까지는 이 신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일단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청 제출 탭에 들어가시면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민원명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이과세를 쓰고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간이과세 썼죠? 조회하면 이제 이런 서식들이 떠요. 신고 종류들이. 그럼 그 중에 보시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라고 여기 있죠? 이 포기 신고에서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근데 이제 이 화면에서 보통의 신고처럼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첨부를 시켜줘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식은 어디 있냐? 여기 내려받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려받기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요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한글 파일인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신고서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첨부로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 받으시면 작성을 한글에서 하는데 일단 여기에 포기 신고서입니다. 적용 신고서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포기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작성하지 마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포기 신고니까 이 밑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 기간만 써주시면 되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써주냐면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23년 제2기 날짜로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합니다라는 신고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가 2024년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2024년 제2기 2024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 쓰고요. 그 다음에 신고인하고 서명 혹은 도장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PDF로 저장하기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PDF로 여기서 이 다시 화면에 돌아와가지고 파일 선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까 PDF로 저장한 거 그거를 불러 오셔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하신 다음에 밑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끝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민원 사무명이 접수가 완료됐다라고 표기가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요. 이렇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포기된 시점부터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3년 동안은 일반과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기 신고를 할 때는 한번 잘 검토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기 신고 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